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일본에 입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서는 긍정의 목소리보다 부정적이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미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혼란을 틈타 일본은 UN 상임이사국 진출을 본격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중국이 반대할 것이고 커피클럽의 강력한 반발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일본의 전세계적 로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본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진주만 발언으로 발칵 뒤집힌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16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고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일본 국우만이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적지 않게 반발했고 이 논란은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후 뉴스의 관련 기사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거의 대부분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댓글은 대부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심지어는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으로 우크라이나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극우들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혐오도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이라면 좀 더 말을 가려서 해야 될 텐데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싶은 건 알겠지만 미국만이 아니라 각국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테러와 진주만 공격을 같다고 본다면 일본 국민의 분노를 사는 것이 된다. 물론 진주만 공격과 같은 기습 공격도 어떻게 보면 테러와 같은 것이지만 이건 반세기 이상 전의 일로 지금 화제로 삼을 필요가 없다. 말하자면 미국의 핵무기 사용이나 도쿄 대공습 쪽이 러시아에 더 가깝다. 어디까지나 진주만 공격은 군사를 공격한 것이지 민간인의 개입은 적었다. 일본인으로서 이번 침략을 진주만 공격과 테러와 같이 취급하는 것에 위화감을 느낀다. 진주만 공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어떠한 배경이 있어도 전쟁은 악이고 해도 좋은 이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러시아의 침략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할 수 없다. 일본 국회에서 발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 발언 후에 무슨 말을 들어도 응원하고 싶은 기분이 안 난다. 자신의 발언에 대해 가벼운 책임감이 푸틴의 분노를 사는 원인의 하나가 된 것은 아닐까? 이번 발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천박하다는 것,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 나라를 폄훼하는 발언은 똑똑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미국 친화적으로 연설했을 뿐만 아니라 진주만 공격의 상세한 경위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발언한 것으로 생각된다. 누군가가 그에게 설명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진주만 공격이 있기 전 미국은 암호 해독으로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일본에 대한 전쟁 명분을 미국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침묵했던 내용은 공문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대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국을 갑자기 공격한다면 세계의 비난을 받기 때문이다. 미국이 선제 공격을 당했던 것과 이번 러시아의 침공은 다르다는 것을 젤렌스키는 공부했으면 좋겠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연설, 진주만 공격 언급으로 우크라이나 지지를 그만둔 사람의 착각. 9.11과 함께 불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주만 공격은 군시설만을 표적으로 한 신사적 공격이라고 말하는데 뉴스위크 일본어판 기사로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진 일본인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설명하며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중국이나 북한의 선제 기습 공격으로 코마츠 기지나 아사카 주둔지가 공격받으면 자위대원은 군인인가 아닌가의 논의는 차치하고 2,300명이 불타 죽고 함께 68명의 민간인이 죽었다고 하자 그걸 가지고 보수파는 중국이나 북한의 선제 기습 공격을 군사 목표를 겨냥한 신사적인 공격으로 볼 것인가? 보수파뿐만 아니라 일본인 전체가 크게 분노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져도 화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는 자만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돌을 던져도 좋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본 의회 연설도 희망해 왔는데 일본 측은 전례가 없다, 스크린이 없다, 기술적 장애가 있다 등의 이유로 거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국회가 드디어 젤렌스키 대통령의 일본 국회 연설을 23일 오후 6시 온라인 형식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일본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지지 철회, 혐오 등의 감정이 번지고 있는 일본에서 우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신원보증 없이 피난민 입국 허용, 정부 우크라이나의 특례.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인에 대해 일본의 신원을 보장하는 친척이 없어도 특례로 입국을 인정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입국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신속 비자 발급과 코로나 음성 증명서도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정말 황당한 것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을 환영하던 일본 국민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 이후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또 다른 문제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입국한 피난민, 그 후에 너무도 참혹한 실태, 일본 입국 후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난민의 실태와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피난민 수용, 왜 차이가 있는가, 출입국, 정치 경제 눈치 보지 말고 같이 도와달라, 난민도 인종차별하며 받아들이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뒤늦게 특정 활동에 재료 자격을 준 미얀마인에 비해 우크라이나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일본 입국이 가능하고 1년간 풀타임 취업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차별화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도쿄도와 오사카부는 각각 100호의 공영주택을 확보했고 요코하마시와 아이치현도 각각 80호, 40호의 주택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히로시마, 교토, 심지어는 오키나와까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공영주택을 제공한다는 소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토시는 현재 파산 직전에 있고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곳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인들의 경제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라서 난민 수용을 무조건 반기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진주만 발언에 우크라이나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공영주택에 입주하는 난민들은 또 다른 불황민으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히로시마 현민이 공영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알고는 있나? 국제적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히로시마 현민을 보호하는 입장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무상지원 같은 걸 결정할 것인가? 받아들인 난민을 평생 히로시마현 세금으로 먹여 살리겠다고 확실히 말하는 게 좋을 것이다. 나중에 나라에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나요? 우선 가장 먼저 시민들을 도와주길 바란다. 전쟁 이재민을 위해서 강 건너 불러보기 전에 도와주고 싶은 것은 심정적으로 찬성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교토시는 적자 상태라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 일본이 침략당했을 때 바로 피난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 침략당할 때는 대만도 위험하고 한국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때를 생각해 두어야 하니까. 공군가정이 많은 오키나와현에서 이런 것을? 이라는 느낌이지만 인도적으로 보면 필요할지도 모른다.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같이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인 가족에 한해 받고 지원할 수밖에 없네.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빈곤으로 인해 공공한 사람들에게도 좀 더 자원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으면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오키나와의 빈곤 가정 문제는 심각하니까.